축구협회가 또다시 자살골을 넣었습니다. 대표팀 감독 경질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과 국민들께 커다란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누가 창피한 일이지 뭐든 다른 말이 지나겠지.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은 없었죠. 비리단체로 부여지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크죠. 바람 잘 날 없는 대한축구협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 축구의 본산이자 상징인 대한축구협회. 축구협회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동안 골물대로 골맞던 상처가 이제야 터졌다는 지적과 함께 대대적인 쇄신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난맥상, 시사기획 맥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6일 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협회 출범 80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장을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축구팬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협회의 회계 업무상 횡령 및 절도 사고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3층 한 사무실에서 비롯됐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 A씨가 협회 비품을 훔치려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더 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2,489만 원. 협회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 카드로 교환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협회 측이 A씨를 내보내면서 1억 5천만 원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겁니다. 징계를 내려야 할 대상에게 저렇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그 액수도 그냥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고. 논란이 커지자 행정 책임자인 김진국 전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위에서 자꾸 많은 인원이 노인돼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나요, 그러면? 글쎄 그거는 생각하게 달 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아니 그러면 협회 횡령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음 날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김 전 전무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시사기획 맥 취재진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김 전 전무와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김진국 씨 댁 아닙니까? 무슨 일이시죠? 예, 아버님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시는데. 멀리 나가셨어요? 네, 저 무슨 일 때문에 오세요? 아, 저 우리 MBN에서 나왔는데요. 안 계세요. 아버지 나가셨어요? 네, 안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전화 연결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축구협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특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무님하고 지금 저 MBN에서 나왔는데요. 네, 부모님 뭐 관두셨는데요. 감사 중이신 거예요? 네. 여기를 오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대한체육회 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축구협회가 이른 아침부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긴급 입하시게 돼가지고. 긴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뭐 이사회를 개최하는 거죠. 결과가 나와. 감사 경과를 예의주시하던 협회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날 대한축구협회 긴급이사회는 신문로 축구회관이 아닌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에 외국에서 이사회가 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중현 회장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월드컵 팀이나 올림픽 팀을 뭐 런던이나 브라질로 안내하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 지옥으로 안내하는 것 같아요. 이날 오전 닷새간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육회는 해당 직원인 A씨를 형사 고소하고 퇴직 위로금을 환수할 것, 그리고 행정 책임자인 김 전 전무도 형사 고소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그 과오가 있다고 보고요. 또 받은 당사자는 협박에 의한 그게 있는지 있다면은 그 부분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는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저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기사기획 맥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울의 한 모처에서 만난 그는 퇴직 위로금에 대한 해명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 협회 퇴직 위로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노은석 인사위원장과 김진국 전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노사가 협의된 희망 퇴직안을 보여주면서 2년치 연봉을 줄 테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A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A씨가 협회 측에 보낸 편지. 하지만 이 역시 협박이 아니라 사실 확인용이라고 말합니다.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탓한다고. 협박은 아니고요. 그분의 잘못된 행동,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협박으로 언론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고요. A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있고 그런 단계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조용히 어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축구협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전 체육회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축구협회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기사기획 맥 취재진은 축구협회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축구협회가 모 컨설팅 업체의 경영 진단을 의뢰해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협회 집행부는 이 보고서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대안이 국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진에서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중장기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부서부터 문제가 도출되고 그걸 개선하는 작업으로 부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경인진에서 그거 말고 다른 쪽에 또 관심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 보고서엔 이번 비리 사건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해 예산 1,000억 원에 달하는 축구협회의 회계 담당 직원이 2명뿐인 점과 관리 부실에 대한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도 이 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큰 돈찌개 딱 다각 2명밖에 없습니까, 이게? 그 당시 여직원 2명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이제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퇴직하고 2명이서 계속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표만 치다가 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예견이라도 한 듯 보고서는 내부감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견제 기능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견제 기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구협회가 성역이 된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의 퇴직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협회 처무 규정에 따르면 희망퇴직은 최소 1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번에 비리를 저지른 A씨는 올해 입사 7년 차로 희망퇴직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위로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기록돼 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가
정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온 셈입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축구협회 조직 구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각 분과위원회와 실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 최고 집행기관으로 협회 예산과 사업계획,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사는 모두 28명. 얼마 전 사임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를 제외하면 27명입니다. 그중 15명이 축구인으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의 직업별 평균 인원 3.5명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축구협회 보고서는 이사회에서 축구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협회의 다양한 기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이나 경영 전문가의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축구 관계자들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축구인들이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뭐 심판이나 기술 쪽, 그다음에 뭐 지도대 양성이라든지 뭐 국제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못 하는 거고, 그 전문들이 하는 건 맞고, 재정이라든지 회계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렇게 딱 분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축구 전문가들은 회장단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점이 비리의 불씨를 키웠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사람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이해관계적으로 뭉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어떤 상황보다는 상당히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협회 수뇌부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중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부회장들은 모두 축구선수 출신으로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간 축구협회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현 회장단 인연이 시작된 건 지난 93년. 5명의 인사들이 이사와 전무를 골고루 거쳐 현재 회장과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다 보니 중요 사안이 독단적으로 처리되기 일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축구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축구협회 밀실행정의 대표 사례는 지난해 12월 조광래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입니다. 협회 측은 조 감독의 성적 부진을 거론했지만 일각에선 협회 기득권에서 내린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기술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고 아니면 이제 기존 감독을 경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기술위원회가 수립되지도 않고 그냥 뭐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조광래 감독을 이제 일방적으로 경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밀실 인사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협회 임직원 간 소통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상부 조직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저는 독립 경영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피가 돌다가 늘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히는 거죠. 또 아래에서 그 논의한 내용들이 가감없이 보고되지 않고 실무 총책임자 문턱에 걸려서 여과되고 지연되고. 그렇다면 축구협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취재진이 만난 축구 관계자들은 협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단체라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장 선거 때,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때 그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나와도 선거에 다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구조는. 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운영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행정은 사실 그 축구 100년 대계라고 할 정도로 80대 초서부터
축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죠. 근데 그것은 축구협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그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전문성 있게 집행을 해오면서 집행된 내용들이 그대로 다 투명하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축구. 하지만 최근 불어닥친 악재로 그 명성과 자존심은 힘을 잃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금 퇴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축구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축구협회가 초석을 다진 지 80년, 프로축구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 열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지금 마음껏 웃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협회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시사기획 가일태웅입니다.